술이 들어가면 경철 씨의 젓가락은 더 바빠집니다. 오직 고기만을 찾느라 다른 반찬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식사의 절반가량은 맥주, 소주에 기름진 고기 안주로 대신하는 셈입니다. 그의 몸 상태는 동맥경화가 초기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특히 야식으로 먹는 습관과 평소 보라 씨네 밥상 위엔 채소가 가득합니다. 그녀에게 이런 식습관이 생긴 건 출산 이후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해온 건데요. 당뇨 전단계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지? 약간 이런 더 당혹스러움?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평생 건강 하나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분. 올해로 60세가 된 박경철 씨입니다. 자주 등산을 못해서 맨발 산행을 하면 등산의 효과를 좀 배가시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맨발 산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34년 군생활 끝에 6년 전 전역했습니다. 건강에는 좀 자신이 있었죠. 늘 운동하고 그리고 늘 체력 관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충실하게 했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3km를 14분대에 주파할 만큼 항상 건강에 자신 있었단 박경철 씨. 하지만 그것도 다 옛날 얘기입니다. 군에 있을 때보다 6kg 정도 체중이 늘어난 겁니다. 현역 생활할 때보다 운동량은 반으로 줄었고 그러나 이제 저녁에 술자리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건 그대로 계속 유지하니까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는 음주 모임이 있고 한 번 마시면 한 2병에서 3병 정도 소주 2병에 3병, 맥주 1~2병 정도 같이 곁들여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열린 회식. 가득.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위하여. 평일 저녁 식사의 절반가량은 맥주, 소주에 기름진 고기 안주로 대신하는 셈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경철 씨의 젓가락은 더 바빠집니다. 오직 고기만을 찾느라 다른 반찬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맛있어? 고기는 입맛이야. 처음에는 싸먹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아무래도 뭐 남자분들은 채소를 싸서 먹는 게 좀 번거롭고 그래서 기름진 안주는 술을 부르고 술은 다시 안주를 부릅니다. 알코올이 체내 혈당 수치를 떨어뜨려 일시적인 저혈당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 강한 공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박경철 씨의 음주 후 폭식은 술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고민 끝에 골라 든 건 바로 가래떡. 그걸로 모자르겠다 싶었는지 김치통도 꺼내듭니다. 통 안에 가득 들어있는 초콜릿. 술 마시고 오면 약간 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떡도 먹고 과자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또 어쩔 때는 라면도 좀 끓여서 먹고 오히려 안 먹으면 좀 허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녁에 좀 술 마시고 오더라 좀 든든하게 저녁에 먹고 자는 편입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떡과 초콜릿, 과자 등을 즐겨 먹는다는 박경철 씨. 막내딸은 이런 아빠의 식습관이 걱정입니다. 그만 먹어. 그건 뭐해? 한 개만 먹고 이제 그만 먹어. 하지만 가족들의 잔소리도 그의 폭식을 막을 순 없습니다.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해가지고 주무시기 전까지 항상 입에 뭘 넣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과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박경철 씨의 평소 식단도 탄수화물 위주의 고열량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그의 건강은 정말 괜찮을까요?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복부 CT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 상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게 배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한 복부 비만의 패턴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게 전부 내장 지방입니다. 여기가 지금 대동맥인데요. 우리 몸의 제일 큰 동맥이자 제일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얀색의 점이 보이시나요? 동맥의 내막에 동맥경화가 초기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특히 야식으로 먹는 습관과 그런 복부 비만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미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박경철 씨. 이번 검사를 통해 당뇨 진단도 받았습니다. 검사 받고 사실은 약간 충격이었죠. 제가 제일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배가 나오는 건 힘을 주면 그렇게 표가 안 나서 그냥 큰 무리 없이 생활했었는데, 식습관이라든지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6살 나보라 씨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로 건강관리에 철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회사에 가져갈 건강도시락을 미리 챙겨두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아기 출산하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2년 전에 다이어트를 했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꾸준히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좀 채소 위주로 먹으면 확실히 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평소 보라 씨네 밥상 위엔 채소가 가득합니다. 그녀에게 이런 식습관이 생긴 건 출산 이후 급격하게 불어난 체중을 어렵게 7kg가량 감량한 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해 온 건데요. 그런 보라 씨에게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지? 약간 이런 더 당혹스러움?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게 믿기지 않는 보라 씨. 식사 외엔 간혹 아이와 젤리 같은 간식을 먹은 게 전부랍니다. 그런데 양이 생각보다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일단 집안에 있는 간식들을 탈탈 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이 차고 넘치도록 쌓인 간식들이 이 많은 게 다 어디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좀 창피하네요. 갑자기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이 머릿속에서 난 충분히 먹지 못했어.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 뜨거운 여름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달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34 한상민 씨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보디빌더를 취미로 하던 그는 최근 전문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건강한 몸을 가진 그도 얼마 전까지 당뇨 전 단계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보디빌딩 시합을 하면서 이제 3시간에 한 번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섭취해 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몸을 크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 근육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이제 지방이든 근육이든 다 붙이려고 했었고, 배가 안 고플 때도 먹었었고, 자기 전에도 먹었었고, 일어나자마자 먹었었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혈당을 올리려고 했던 거죠. 1g에 4kcal를 내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세포들은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 세포가 당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당은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 또다시 남은 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당이 들어올 경우 혈당이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증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뇨가 오는 거죠. 한상민 씨도 겉으론 굉장히 건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몸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믿기지가 않았었고 그냥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건강이 나빠질 이유가 없다.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혈당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 합병증이 무서운 걸 알게 되니까 나도 나중에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혈당 관리에 돌입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당뇨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비만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에 걸릴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민 씨가 택한 건강관리법,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말 그대로 식사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겁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해서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채소를 5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겁니다. 그럼 야채만 먹고 단백질만 먹고 나중에는 맨밥만 먹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야채랑 단백질 먹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밥이랑 같이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먹는 순서만 잘 지켰더니 거꾸로 식사법 8개월 만에 골격근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체중은 6kg 정도 감량됐고 체지방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모두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몸소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한 상민 씨는 이제 주변에 거꾸로 식사법을 알리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버티면서 허벅지 앞으로 내리고 10개. 네. 일단 저는 회원님들한테 다이어트를 알려드릴 때도 어떤 특정 음식에 제한을 두지는 않거든요. 회원님들이 평소 드시는 음식을 받아서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되는지 그 순서를 계속 말씀드려요. 저는 이 단순한 음식 식습관의 변화로 그냥 힘들지 않게 여기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니까요. 거꾸로 식사법은 그동안 이 당뇨 환자들의 혈당 관리 식사법으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교수님, 이게 일반인들이 이런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예, 실제로 이 거꾸로 식사법을 말하자면은 먼저 채소를 먹고 네.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서 한 5분 이상 충분히 느리느리 섭취를 하게 되면 네. 포만감이 어느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단백질이 또 포만감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만족할 정도로 먹더라도 탄수화물 섭취량이 자동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외국에서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또 일본에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에 채소를 먼저 먹게 하고 그다음 단백질 음식, 그다음에 밥을 먹도록 했더니 실제로 혈당이나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대사 질환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잘못된 식습관과 건강에 문제가 있는 참가자들과 함께 거꾸로 식사법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 체중의 상당수 뭐 한 1kg, 1.5kg는 아마 부정일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열량 섭취가 너무 적으면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이 잘 유지가 안 되면서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붓는 거거든요. 라보라님이 조금 아침, 점심부터 식사하시는 걸 조금 열량을 고르게 먹고 늘려야 돼요. 환자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 돼요. 나보라 씨처럼 평소 열량 섭취가 부족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겐 거꾸로 식사법이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수님 영상 보니까 이 식사법이 안 맞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거꾸로 식사법 주의해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 그 중에는 신장의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칼륨 섭취가 많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채소는 건강에 정말 좋지만 칼륨의 보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의사의 지시 없이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체중 감량하는 식사법 상당히 대중에게 소개된 것들, 뭐 인기 있는 것들 많잖아요. 뭐 저탄고지 그쵸. 식사법도 있고요. 간헐적 단식도 네. 뭐 많이 유행했었고. 네. 근데 교수님은 지금 거꾸로 식사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특별히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래 지속을 못 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무너지면은 다시 체중이 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 거꾸로 식사법은 잘 적용만 한다면 내가 지금 먹는 식단으로 해결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속하기가 쉽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